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톡 DF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연복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이 있는데 퇴직연금 운용의 대표 선수는 TD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TDF 운용 현황과 계획 등 전략 배분 TDF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업로드된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오늘 시간은 펀드 매니저 네 분과 이런저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순서로 두 분의 펀드 매니저를 먼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는 실은 저희가 TDF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TDF 운용에 참여하시는 매니저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한번 공통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실제로 일반인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실제 본인들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퇴직연금을 이제 한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금이 크지 않다 보니까 거의 주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이 제일 기대 수익률이 높기도 하고, 또 이제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은 주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좀 전략형 TDF형, 유형 이런 것도 좀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저도 일단 비슷하게 한 3년 전부터 퇴직연금에 구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길게 보고 하는 장기 투자이니만큼 저도 최대한 많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주식으로 많이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70% 한도 내에서 미국과 한국 주식 위주로 나스닥 100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메타버스, 글로벌 4차 산업, 코스피 반도체 등등등 이런 좀 사람들이 많이 요즘 투자하는 거 위주로 저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나머지 투자 비중은 해외 채권형 펀드와 전략 배분 TDF 등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굉장히 비교적 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자산을 축적시키고 늘리는 과정에 있는 포트폴리오인 것 같고요. 저랑은 좀 이 두 젊은 펀드 매니저 분들하고는 조금 포트폴리오 현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음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AI 하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AI로 가는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혹은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AI를 활용해서 이제 좀 리서치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AI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플레이어들이 좀 각광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AI 칩을 개발을 하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AI 활용이 필요한 이제 클라우드 쪽,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이런 클라우드 플레이어들도 상당히 좀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AI라는 어떤 이러한 생태계에서 앞으로는 그럼 어디에 좀 주목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AI를 활용해서 어떠한 이제 앱이라든지 폼팩터들이 나올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AI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AI라 그러면 대명사가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 같은 부분들을 사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투자 시간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대표주죠. 이제 GPU를 만드는 대표주고, 지금은 없어서 못 사는 수급적으로 희소한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25년 기준 PER로 보시게 되면 이제 20배 안팎에 20배에서 30배 사이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아주 비싼 건 아니고, 분명히 사이클은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분명히 그럼 언제 꺾이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재고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결국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간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봐야겠군요. 근데 이 그리고 생태계에 필요한 그런 자원을 말씀하신 거 제공하는 보니까 예. 2025년도 기준으로도 네.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기업이 발표하는 실적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2022년이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면서부터 리세션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리세션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혹시 이명균 매니저께서 나눠주실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2023년 이르면은 뭐 한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예,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때 당시 이제 저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했던 점은 2023년에 미국의 재정이 굉장히 크게 확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정을 많이 풀었다는 소리인데요. 그 재정을 푼 만큼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조업 투자 위주로 발현이 됐고요.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2023년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했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에 들어와서 올해 전망을 해보자면은 사실 작년에 비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 랜딩을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던 고민을 다시 떠올려 봤는데 제가 좀 경기를 안 좋게 보는 편입니다. 경기 전망을 조금 부정적으로 하는 편인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들조차 이번에는 정말 경기 침체가 안 오려나 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좀 비관적인 사람마저도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어쩌면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은 그만큼 연준이 좀 고금리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지표들에 감춰져 있던 속에 있는 미세한 세부적인 그런 좀 약한 고리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른 시점이 아니라 좀 더 미뤄진 시점에 문제가 드러나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확률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가능성을 점친다고 하면 저는 경제가 예상보다 좋을 가능성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해하는 부분 정리를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한 부분인데 조심스럽지만 최근에 조금 그런 경향이 약간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주정윤 매니저께서 굉장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보시죠. 이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매달 발표를 하는 이제 펀드 매니지먼트 서베이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테일 리스크가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뭐 금리도 아니고 이제 뭐 지정학적인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위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매크로 리스크가 이제 가장 큰 테일 리스크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금리 인하를 몇 번 이제 할 거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랠리가 주가에도 이제 랠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게 이제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 좀 시장의 온도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하워드 막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엔 시장의 온도가 지금 과열되어 있는지 냉각되어 있는지 이 현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보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아주 과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열의 수준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야구로 치면 뭐 한 7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성장주나 뭐 지금 가장 트렌디한 그런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것도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그 주가가 매력적일 때 조금씩 닫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방금 뭐 7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7회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7회밖에 안 됐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각각 개인차가 좀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있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 혹은 채권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대가 결국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가격이 되겠죠. 예, 그런 기대 대비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포지티브 서프라이즈 혹은 네거티브 서프라이즈 후보가 있다면 제일 큰 것 딱 한 가지씩만, 포지티브, 네거티브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포지티브라고 하면 저희 이제 퀄리티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하나의 유형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롤업이라는 그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롤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산업에서 작은 기업들을 인수해가면서 커가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알리멘트 쿠시타드라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유소와 편의점을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동네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에서 이러한 점포들을 많이 사와서 그 다음에 점점 더 규모를 키우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되게 좀 매력적인 게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할 수 있는 산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24년에는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으면 거기서 예상보다 더 많은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매물들을 인수를 해가면서 되게 커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매력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저는 그 부도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은행이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을 예전만큼 못했고 그거를 바통을 이어받은 이제 그 대출 주체가 누구였냐면 이제 사모펀드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대출들이 되게 많이 커졌는데 분명히 거기서 부실 같은 것들이 조금 나오는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부도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균 매니저께서도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뽑아주시죠. 예, 제가 방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한 가지 대답이 동시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인공지능의 수익화인데요. 작년부터 이제 챗GPT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개발이 됐고 발전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ES에서 등장한 레빗 같은 그런 단말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시가 되면서 일상생활에 좀 인공지능 기술이 스며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포지티브 서프라이즈 측면은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매출로 이어지는 수익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기업들, 기존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공히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것을 이제 향유하면서 어닝이나 매출 쪽에서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반대급부가 뭔지를 생각해 봤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인공 말뜻 그대로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모방했다는 것이죠. 그건 다시 말하면 대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의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를 쓰는 사람들의 초고 작성, 보고서의 초안, 기타 여러 반복적이거나 그 높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업무들 위주로 빠르게 자동화 및 대체가 이루어져서 인간의 노동력이 그만큼 이제 많이 대체가 되면 될수록 현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산성은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실업 인구가 예상외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전략배분 TDF 펀드 운영에 참여하시는 주종윤 매니저와 임형균 매니저를 통해서요. 그들이 어떻게 투자연금 실제로 본인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시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가 굉장히 즐거웠던 경험이 된 것 같고요. 두 분 올 한 해도 전략배분 TDF에 투자해 주신 고객분들에게 좋은 수익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